안녕하십니까, 소방관 파이터 신동욱입니다. 드디어 어제 기다리던 파이트클럽 1회가 공개되었습니다. 저도 기회가 돼서 제 금쪽 같은 휴가를 반납하고 촬영, 제작 지원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촬영은 8월달에 진행됐고 촬영 장소는 경기도 화성 어느 폐공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제작하는 컨텐츠라서 별 기대감 없이 갔었는데 촬영 장소인 폐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폐공장은 약 1000평 정도 되는 큰 규모였고 그 내부에는 참가자들이 격투를 하게 되는 장소가 2층 컨테이너로 둘러싸여져 있었고 그 내부에 팔각 케이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니터링하는 6평짜리 컨테이너 내부를 들어가 봤는데 정말 유튜브에서 제작하는 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방송 장비들이 들어있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진짜 모니터가 수십 개가 있었고 그 옆에 컴퓨터와 방송 장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내부와 참가자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그곳에도 이제 소형 카메라들이 수십 개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유튜브 콘텐츠라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촬영 장소에 갔다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진행 보조를 맡은 저희 로드FC 선수들이 15명 정도 현장에 갔는데 저희들은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생활하는 숙소 2층에 저희 컨테이너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대기를 하는 장소로 이용하였습니다. 폐공장에서 전기를 많이 끌어다 쓰다 보니까 전기가 이제 수시로 떨어져서 그 6평짜리 컨테이너 내부에 조그만한 벽걸이 에어컨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더워서 정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참가자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참가자들 숙소에는 에어컨도 없었고 그냥 참가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광장에 그냥 조만한 벽걸이 선풍기 2개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거 보고 저는 참가자들이 이 경기를 하기도 전에 지쳐버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역시 뭔가 도전하고 목적을 가지고 온 참가자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굉장히 잘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경기장에 들어서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층에서 부동자대로 참가자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봉고차에서 참가자들이 내리고 2열 종대로 참가자들이 안내를 하는 저희 진행 요원들을 따라서 경기장 내부로 들어오는데 정말 뭔가 비장한 각오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 참가자들의 이제 외모라던가 풍기는 이미지 그런 것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쪽에 이제 지원을 간 이유가 물론 촬영 진행을 보조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상남자들끼리 모이는 그런 콘텐츠다 보니까 혹시 모를 유혈 사태라든가 어떤 폭동 이런 것들을 제압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평소보다 더 힘을 주고 참가자들을 꼬아보면서 분위기를 좀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또 인상이 좀 험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온 참가자들을 유심히 봤는데 14명의 참가자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겉으로 처음 봤을 때 첫 느낌은 가장 눈에 들어온 사람은 역시 1번 참가자였습니다. 그 1번 참가자의 외적인 모습도 일단 눈에 띄었지만 어떤 그 건들거리는 행동, 풍기는 어떤 포스 그런 것들이 첫인상이 저는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소위 그냥 양아치, 근데 그것도 한국산 양아치가 아니라 일본산 양아치 느낌이 났습니다. 크로우즈 제로에 나오는 그 어떤 불량배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참가자 솔직히 처음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참가자가 처음에 이제 굉장히 눈에 띄었고 그리고 이제 래퍼 출신 로스, 실제 리얼 갱스터라고 알려져 있죠. 미국에서 실제 갱스터 생활을 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있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참가자라고 들었습니다. 역시 얼굴에도 막 타투가 있고 겉으로 풍기는 외모가 굉장히 진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체구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한 참가자가 14번 조준 피트니스 선수죠. 일단 어깨가 굉장히 넓었고 얼굴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이 모든 남자들이 이제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피지컬이잖아요. 저도 참 이 웨이트하고 몸 만드는 거 좋아하지만 정말 너무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이게 시기 질투일 수도 있지만 저렇게 웨이트로 만든 풍선 근육이 과연 이런 실전 격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진들이 역시 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다양한 참가자들을 골라서 출연을 시켰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참가자들은 좀 다소 이제 평범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가자들이 이제 약간 좀 느낌이 건들건들 되게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2열 종대로 들어섰는데, 이제 저희 로드FC 정문호 회장님께서 이제 참가자들의 환영 인사와 앞으로 이 안에서 생활하게 될 어떤 이제 규칙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참가자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2열 횡대로 서가지고 정문호 관장님의 말을 열중셔 자세로 굉장히 공손하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규칙에 잘 따르는 그런 참가자들인 것 같다. 겉으로 보는 거와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로스 정문 관장님께서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처음에 로스 부분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짝다리를 짚고 굉장히 이제 좀 불량한 자세를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리얼 갱스터는 다르다. 그래갖고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로스 참가자께서 살며시 주머니에서 손을 빼시더니 자연스럽게 열중적 자세를 취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못 봤겠지? 약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귀여웠습니다. 그때 로스 참가자한테 좀 호감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정문홍 회장님께서 규칙을 말하고 난 뒤에 참가자들이 그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밀동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거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박수를 치지? 규칙과 어떤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한 것 뿐인데, 그래갖고 이 참가자들이 좀 많이 긴장을 했구나.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다들 턱하고 강한 척 하면서 들어왔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로드FC 선수들이 15명이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 앞에도 정문홍 관장님을 가운데 두고, 또 저희 선수들 3명이 양쪽에 서 있었고, 저와 또 다른 격투기 선수들이 컨테이너 2층에서 또 참가자들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로드FC 선수들이 헤비급 선수, 그리고 미들급 선수, 배동현 선수라든가 임동환 선수, 김태인 선수, 오일학 선수, 그 외에 또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참가자들이 굉장히 무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또 저의 역할이 또 참가자들이 어떤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도 또 굉장히 참가자들을 안 좋은 시선, 너희들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내가 잘못 잡힌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참가자들을 계속해서 쳐다봤거든요. 사실 마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다들 정말 동생 같고, 정말 다치지 않고 정말 멋있게 서바이벌 게임을 마치고 바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로 임무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참가자분들 중에 저한테 저 사람 참 인상 안 좋았어, 저 사람 우리 되게 안 이롭게 보는 것 같았어,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참가자가 있으면 지금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회 영상에 공개되었던 첫 번째 파이트, 약자로 지목되었던 13번 참가자와 14번 조준 참가자의 대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격투기 카페라든가 이제 일반인분들께서 굉장히 논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헬스 근육은 풍선 근육이다. 헬스 한 사람들은 겉으로만 강해 보이지 일반인 싸움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길 수가 없다. 또 이런 논쟁이 굉장히 있는데, 이 경기로 그 논쟁이 풀리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본 경기였는데, 조준 참가자가 5년의 복싱 수련 경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가드를 바짝 올리고 펀치를 크게 휘두르면서 상대방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고, 조준 참가자가 이번 파이트 클럽 출연을 위해서 따로 많이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클린치를 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려 상위 포지션을 점유하고 위에서 파운딩을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종합격투기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파이트 클럽 출연 전에 좋은 체육관에서 좋은 코치에게 따로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3번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가 굉장히 가볍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마도 파이트 클럽 출연 이전에 이미 종합격투기 수련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큰 키에 가벼운 스텝, 긴 리치를 활용해서 조준 선수와의 거리를 확보하고 언제든지 카운터를 넣으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체급차가 많이 났고 조준 선수의 가드가 워낙 단단하면서 과감한 공격으로 인해 13번 참가자는 조준 선수와의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은 조준 선수의 경기 운영에 휘말려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싸움을 통해서 웨이트만한 풍선 근육도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조준 참가자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준 참가자가 이번 싸움에서 스탠딩 타격, 클린치, 그래플링까지
정말 종합격투기의 모범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싸움이 끝나고 주준 참가자가 과호흡 증상을 호소하면서 의무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현장에는 선수들의 건강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과호흡 증상이라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도 소방 현장 활동에서 환자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과호흡 증상이라는 것은 신체적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약간 불안하거나 극도로 긴장을 하거나 흥분을 했을 때 급하게 호흡을 함으로써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듦으로써 호흡 욕구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양보다 뱉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농도만 맞춰주면 금방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처치로 비닐봉지 같은 거를 환자의 코와 입을 덮어서 환자가 내뱉은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이제 나가지 못하고 비닐봉투의 안에 이제 모이도록 만들어서 그 비닐봉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마시게끔 해서 몸속에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를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트클럽 1회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더욱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2회가 다음 주에 이제 공개되게 되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이 너무 근질거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걸 이야기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촬영 진행 보조를 맡으러 갈 때 다들 서약서를 썼습니다. 보안 서약서. 내용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진짜 가족과 친인척들에게까지 촬영 내용을 발설할 시 모든 제작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서명을 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특전사에서 군생활을 하면서도 군대에서도 그러진 않았는데 역시 자본주의는 무섭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 8회에 이 파이트클럽이 종료될 때까지는 매회 경기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단 함구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개되는 파이트클럽 영상이 나오고 나서 또 한 번의 리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야, 너 자꾸 왜 그래? 방해해. 왜 방해해? 응? TV 나오고 싶어서 그러지? 야.